안녕하세요, 브랭커입니다. 우선 3강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1688과 같은 중국 온라인몰을 통해 한국에서 편하게 사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사이트에는 중국 전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자들은 본인들의 상품을 검색을 했을 때 첫 번째 페이지에 나타나게 하려고 광고비를 엄청나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상품들은 광고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인 중국의 도매 시장이 더 저렴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무엇보다 비용과 시간을 써서 중국까지 직접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직접 상품을 보고 또 만져볼 수 있어서겠죠.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원하는 상인은 없을 테니까요. 그럼 오늘은 세계 최대의 도매 시장인 중국 EU 시장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EU 시장이 어떤 곳인지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U 시장은 중국 저장성 EU시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도매 시장입니다. 사실 EU 시장이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EU 시장이라고 알고 계시는 여기 사진 속 대형 시장의 정확한 명칭은 EU 국제 상무성입니다. 하지만 EU 국제 상무성보다는 좀 더 짧게 지역명을 따서 EU 시장 혹은 푸텐 시장으로 불리고 있는 거죠. 먼저 EU 시장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EU 시장의 위치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여행으로 많이들 놀러 가시는 상하이 국제공항이 있고요. 지도상으로는 가까워 보이지만 자동차로 가게 되면 3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것보다도 먼 거리죠. 물론 상하이 공항에서 기차로 EU 시장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 비행기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항저우 공항에서 EU 시장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약 130km만 가면 되니까 기차나 혹은 버스, 택시를 타고 들어가시거나 또는 워크웨이브 홈페이지를 통해서 픽업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면 편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EU 시장의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상점마다 운영 시간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전 9시에 맞춰서 가시면 오픈 준비를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를 하는 상점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감 시간도 보통은 4시부터 마감 준비를 시작을 해서 5시쯤에 퇴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인들이 퇴근하는 시간까지 있게 되면 차가 엄청나게 막히기 때문에 만약 차나 택시를 타고 가신다면 오후 4시에는 나오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EU 시장에서는 어떤 물품들을 판매를 할까요? EU 시장은 총 5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면적이 총 400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이 면적은 서울시 중구의 약 40% 정도 되는 크기로 하루 만에 둘러보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둘러볼 품목을 미리 정해서 가는 것이 좋겠죠. 제가 자료 조사를 위해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EU 시장의 구역별 취급 상품들을 찾아봤는데요. 틀린 부분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EU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구역별 이 품목들과 층별 지도를 만든 후에 워크웨이브 홈페이지에 올려놓았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원하시는 품목을 찾으셨다면 거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까요? 우선 EU 시장은 대부분의 상점들이 한 개씩 물품을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대량 구매가 목적인 곳이기 때문에 MOQ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됩니다. MOQ는 최소 주문 수량이고요. 최소한 이 수량 이상은 주문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모자를 수입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얼마 전 모자를 보러 EU 시장에 갔었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지캡 모자에 라벨과 로고를 넣어서 브랜드 모자를 만드는 목적으로 방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모자는 MOQ, 즉 최소 주문 수량이 200개였고요. 개당 금액은 7.7위안이었습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대략 1,480원 정도 하네요. 좀 더 고급 원단은 개당 8.5위안이었고요.
로고를 위한 스티커와 라벨은 따로 택배로 보내줘야 한다는 게 조금 단점이긴 했지만 이 MOQ가 낮기 때문에 나쁘진 않죠. 다른 상점에도 가보았는데 여기는 로고 스티커와 라벨까지 모두 제작을 해준다고 했었고요. 모자의 개당 금액도 5.8위안으로 가격 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MOQ는 색깔당 1,800개여서 한 번에 큰 돈이 나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품목의 상점들을 여러 곳 둘러보시면서 여러 조건들을 확인하신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웃시장 수입을 위한 무역 가이드 및 통역이 필요하시다면 워크웨이브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약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작성을 해야 될까요? 뭐든 서두르면 안 되겠죠. 상인들에게 명함을 받으시고 위챗 아이디를 추가를 하신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천천히 마진율 등을 계산을 신중히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위챗은 한국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이고 중국에서는 대부분 이 위챗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시기 전에 미리 위챗을 설치하시고 사용법 등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글도 지원되고 PC 버전도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랑 크게 다를 게 없으므로 사용하시기에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 채팅으로 충분히 내용을 확인하시고 계약서를 메일이나 위챗으로 받아 작성하신 뒤에 송금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수입하는 수량이나 상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선금을 30% 정도 우선 주고 그 후에 상품이 출고 준비가 모두 완료가 되면 사진으로 상품들을 확인한 후에 나머지 잔금을 치르고 출고를 하는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계약한 계약서 내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중국어라 좀 보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번역을 우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번역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텍스트 옆에 이미지가 있죠. 이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파일 탐색, 그리고 해당 계약서 파일을 불러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번역된 계약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내용에 보시면은 계약금 30%인 16,380위안 계약금으로 지불을 하고 나머지 56,40위안은 배송 전에, 그러니까 출고 전에 지불을 해야 출고가 된다고 적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물품들이 제작을 하는데 꽤 긴 시간이 소요가 되는 상품들이라서 중간중간에 수량이나 내용이 추가가 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처음에 한 번, 그리고 상품 제작이 완료가 돼서 상품 출고 전에 계약서를 또 한 번 보내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총 2번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시면은 이제 배송 기간이 적혀 있고요. 2025년 5월 28일 오후 2시 중국 시간까지 출고를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죠. 가끔씩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국에 먼저 이렇게 돈을 보내고 나면 불안하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뭐 항상 보낼 때마다 불안합니다. 예,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하지만 제가 무역 일을 꽤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돈 문제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한 번도 생기지 않았고요. 뭐 제 주변에서 무역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뭐 중국에서 뭐 돈을 떼이거나 뭐 해본 적이 없는 걸 보니까 뭐 제가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사실 잘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상인들 입장에서도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것보다는 좋은 상품을 계속 거래를 해서 꾸준하게 거래를 발생시키는 것이 나중까지 장기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만큼 잘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절대적인 거는 없죠. 항상 계약서도 꼼꼼히 작성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만약에 중국어가 가능하시다면 직접 계약서를 써서 상대방에게 보내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계약서를 써서 보내달라고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번역기를 돌려서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도장을 찍으신 다음에
회신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국으로 돈은 어떻게 송금을 해야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중국 송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U 시장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남겨드리거나 혹은 영상으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브랜드 메이커 브랭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